그 다음이 스터디예요. 공부입니다. 이 공부가 무슨 뭐 아까 말씀드린 자격증 따고 뭐 역사 공부하고 뭐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인생 자체가 굉장히 공부라고 생각이 들고요. 21세기가 다른 시대와 달리 굉장히 민주화가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류층이 꼭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꼭 스펙, 무슨 학벌, 박사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문화적인 체험이 많나, 내가 얼마나 이 상품이든 이 일이든 인문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차이예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장수하더라는 거죠. 왜? 공부를 꼭 학위 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밌어서. 재밌는데? 제주에 차가 이렇게 다양한 차가 있어? 뭐 설록차만 있는 게 아니네? 막 공부하고 먹어보고 어쩌다 보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다양한 체험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배워보시고 뭐 하시고 뭐 이러는 게. 아니, 저는 어디 갈 때마다 무슨 미술관 이런 데 간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 일원 한 번 도움되지도 않아요. 이월종 갤러리도 입장비가 5,000원이더라고요. 4명이 갔거든요. 2만 원이나. 아, 맞다. 우리 영감은 이제 경로 우대여가지고 2,000원 싸게는 했지만 어쨌든 근데 그분을 제가 그 갤러리 가서 뭔 그게 있겠어? 돈이 생긴 것도 그 그림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오늘 말할 거리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럴 수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 단어 하나가 온단 말이에요. 그림 하나, 본 거 하나, 내가 먹어본 거 하나. 쌍둥이 횟집 갔더니 죽이더라. 능성어라는 게 있어. 다금바리 못 먹어도 능성어는, 다금바리 8촌이 능성어를 먹을 수 있었어. 이런 얘기거리가 생겨서 그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체험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신중년 이후, 중장년 이후에 우리가 살 일은요,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 살았던 삶의 파생상품이에요. 파생상품이에요. 핵심은 이미 저희가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기자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신기해하죠. 어떻게 기자로 정년퇴직했는데 이렇게 계속 다양한 활동을 하십니까? 왜? 저는 기자 시절에 이미 책도 썼고, 방송에도 뻔뻔하게 나갔고, 강의도 그때 발을 디뎌놨어요. 남들이 욕을 하던 뭐 어쨌든 뒤에서 쟤는 딴 일만 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정년에 상관없이 제주도에서까지 불러주시고 책 내면 읽어주시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돼가지고 강의가 뚝 떨어진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랑 이렇게 마스크는 쓰고 계시지만 대면에서 강의하는 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작년에 막 오는 전화마다 거절 뭐 강의 안 됩니다, 못 합니다. 뭐 제 기운이 뚝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끝나나 내 인생이 뭐 이럴 정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계속 하게 되잖아요. 잠깐 위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전에 제가 했던 일들을 그거를 말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는 게 전 공부라고 생각해요. 서류 기한이 아니라 왜 똑같이 옷을 파셔도요. 기가 막히게 잘 파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저 옷은 꼭 사줘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거. 저는 한때 이제 지금은 끊었는데 홈쇼핑 중독이 됐던 적이 있어요. 직장 멀쩡히 다니어서 때는 아침에 바빠서 못 보는데 이게 정년퇴직하고 아침이 있는 삶을 하니까 그때 뭐 다 명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홈쇼핑을 미친 듯이 보게 되더라고요. 저렇게 싼 게 있었단 말이야? 화장품도 막 사고, 뭐 요리하기 싫으니까 무슨 뭐 곰탕도 사고, 또 저랑 친한 애들이 다 뭐 최유라에 박수홍에 막 미친 듯이 팔아가지고 하게 되는데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들리는데? 근데 그 들리는 데가 뭐냐면 공부한 사람의 말이에요. 전 최유라랑 친한데요. 최유라 씨랑 친한데 어마무시하게 그 상품 공부해요. 그래서 달라요. 똑같은 거를 해도요. 청소기를 해도 이게 무슨 청소기인데 너무 좋아요가 아니에요. 제가 돌려봤더니 분해도 해봤다, 뭐도 해봤다. 그러면 저희가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체험 같은 걸 기꺼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뭐라도. 해서 이제 유튜브도 하고 뭐 하게 된 것도 저를 말로 규정할 수 있는 일, 나를 뭘로 설명할 수 있는 일 하시려면 다양한 경험을 겪어보셔야 돼요.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게 나는 책 읽으면 눈이 침침해서 못 보겠고 뭔 공부해. 근데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근데 스터디는 어디서 나오냐? 호기심에서 나와요. 근데 법정 스님이 하신 말이 저는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건 뭐냐면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것. 무슨 스님이 맨날 명상할 것 같지만 시냇물이 흐르네. 나무에 이슬이 맺혔네. 이런 호기심 같은 게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피천득 선생님이라고 인연이라는 수필을 써서 교과서에도 실렸던 분인데 97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95세에 인터뷰를 했고요. 김영석 교수님도 제가 그분 97세 때인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수하신 분들, 박완 선생님도 이제 벌써 10주기가 되셨지만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쯤에, 그러니까 정말 연세에 들어서도 이렇게 생생한 분들의 공통점은 그 연세에도 궁금한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제주도 영화로도 보고 뭐도 보고 다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폭포가 폭포지 뭐 이러면 끝이잖아요. 회가 그렇지 뭐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 고무여 뭐여 찔겨 뭐 이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게 횟감마다 이렇게 질감이 다르구나. 그리고 이게 갈치속젓에 먹는 회와 그 다음에 초고추장에 먹는 회와 궁합이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게 되게 느껴지면 제 삶이 풍요로워지고 어디 가서 제가 무슨 말 할 때 달라지고 하루를 잘 살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이 공부인 거죠. 사람 구경하는 것도 공부고 그 다음에 뭐 하늘 보는 것도 공부고 쓸데없는 시간이라는 건 없어요. 오히려 쓸데없는 시간이 필요해요. 빈틈없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쉴 틈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쉴 틈이 이게 아니라 그냥 널브러졌어도 그냥 좋다. 하늘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그 안에서 사업거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하셔야 돼요. 이게 저는 제일 재미있는 일화가 지금도 깨지지가 않은 게 기네스 기록인데요. 프랑스의 잔느 깔망이라는 할머니가 아직까지는 기네스 기록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셨던 어르신으로 기록됩니다. 122살인가에 돌아가셨어요. 122살에 그냥 시골 할머니예요. 프랑스 시골 할머니예요. 뭐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니고 대단한 재능도 있는 분도 아닌데 그냥 오래 사셔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80 몇 살쯤 됐을 때 파리에 사는, 우리로 치면 이제 서울에 사는 어떤 회계사인지 변호사인지가 그 동네에 오셨다가 예컨대 제주에 사시는 할머니 같으면 저쪽 집을 보니까 깨끗하고 이쁘장한 집에서 그 할머니가 나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 할머니 집인가? 저런 집 하나 샀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가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웃에 물어봤대요. 저기요, 저 할머니가 저 집 주인이에요? 맞다고. 근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80 몇 살이에요. 몇 년 전에 팔순 우리가 생일했는데 그래요? 가족은요? 그랬더니 남편은 돌아가셨고 애들도 다 도예지 나가서 살아요. 혼자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이제 80 몇 살. 가족도 없고 혼자 산다. 그래갖고 다음날 이제 선물을 사가지고 그 할머니가 간 거예요. 안녕하냐고. 이제 파리에서 누구다. 근데 할머니 제가 할머니 집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지금은 제가 큰 돈이 없어요. 근데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할머니 돌아가시면 제가 그 집 좀 가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슬쩍 해본 거예요. 이제 자기 생각은 80 몇 살이니까 한 2년 정도 생활비 대주면 저 집은 내 집. 그러고 이제 나름대로 막 잔머리를 굴린 거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잠깐 생각해. 그러시오? 우리 애들도 다 도예지 자기 집 있고, 돈 받으면 손주 선물도 사주고, 친구들이랑 와인도 한잔 먹고, 오케이! 그래갖고 이제 체결을 했어요. 근데 그만, 그 할머니가 그로부터 40년 가까이 사신 거예요. 그 사람은 한 10년인가 생활비 대주다가 먼저 죽었어요. 예.
이 할머니는 돈 받자마자 그 할머니 80 몇 살에 자전거 타고 펜싱 배우고 노래도 하고 그래서 120살 생일이 됐을 때 프랑스가 뭐 굉장히 화제였죠. 세계 최고령 할머니가 프랑스 할머니야. 비결이 뭘까? 프랑스 와인 덕분이냐, 에비앙 뭐 이런 맑은 물 덕분이냐, 뭐 유기농 뭐냐 했더니 이 할머니가 프랑스 할머니답게 매일 밤 자기 전에 마신 한 잔의 와인 그리고 자기는 걔 매사에 호기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호기심이 그 사람이 이혼했다며 뭐라든가 저 여자 쌍꺼풀 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안 보이던 꽃이 피었네. 작년에는 8월에 피었던 꽃이 오늘은 되게 7월에 일찍 피었는데 뭐 이런 것들로 늘 삶을 풍요롭게 가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별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게 호기심이 결국은 재미가 느껴져야 호기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도 이 나이에도 저는 되게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만날 사람이 누군지도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정말 코미디를 좋아하는데 이제 코미디 프로가 없어지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코미디도 보고 제 딸이 엄마 이런 거 왜 봐? 그러는데 전 재밌어요. 다양한 공부, 유머 코드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하시는 것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서프라이즈예요. 서프라이즈. 감탄사를 연발하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른하고 아이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이들은 작은 일에 감탄해요. 사탕만 줘도 사탕이다 뭐 이러고 그냥 도리도리 짝짝꿍 한 번만 해줘도 까르르 웃는데 어르신들 앞에 좋다 괜찮네 아하하 이거 나오기 아이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이거 어때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멋져! 라고 해주는 친구가 좋지. 야, 이 옷 어때? 그랬는데, 그치 뭐. 네가 산 걸 어떡하겠어? 뭐, 이렇게 하면 별로 안 만나고 싶죠. 근데 사람들에게 리액션이 좀 좋으셔야 돼요. 감탄, 괜찮아. 좋아. 어머나, 반가워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과 안 해준 사람하고는 정말 인생이 빛깔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기쁜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수 장윤정 씨를 그냥 좋아했는데 어느 날 방송을 보니까 장윤정 씨가 그 애들을 키우는데 애들이 다 아들, 딸 너무 잘 컸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썼나 보다 라고 해서 대단하다. 근데 그 동화책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마침 만날 일이 없었는데 노래가 좋아라는 KBS 프로에 저기 심사를 하러 나가게 됐는데 사회자가 장윤정 씨예요. 근데 장윤정 씨가 뭐 저를 알겠어요 싶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장윤정 씨가 저를 보더니 안녕하세요 했더니 저 팬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저를 팬이라도 하나도 좋을 것 같지 않은데 장윤정 씨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 팬이에요. 이 말이 너무 감명 깊었어요. 저 선생님 기자님 나오신다 그래서 발 동동 구르면서 좋아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며 좋아했대잖아요 장윤정 씨가. 저는 장윤정 씨가 살인죄를 지어도 변호해줄 마음의 각오가 돼 있어요. 그 인간이 죽을 짓을 했겠죠. 응? 오죽하면 그 착한 장윤정 씨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유 기자님 나오신다 제가 발을 동동 구르며 좋아했어요.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그냥 예 반갑습니다. 뭐 자주 뵀어요. 이래 퉁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 대스타가 저한테 팬이에요란 말 해주고 저는 더 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뭐 출연 소감을 묻길래 장윤정 씨가 동화책을 썼다 그래서 축하 인사도 했더니 그게 나갔나 봐요. 근데 며칠 뒤에 그 장윤정 씨 매니저가 저한테 책을 보내준 거예요. 예전에도 팬이었지만 제 동화책 소개를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동화책 신간 나와서 보내드립니다. 미치겠는 거죠. 저는 막 그 온 가족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왜? 저한테 서프라이즈를 해주신 분이에요. 사실은 무슨 누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머 이쁘다, 어머 반가워요, 어머 좋아요, 어머 저번에 주신 책 잘 봤어요, 커피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리액션들을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잖아. 점잖은 줄 아시잖아. 예. 그쵸. 특히 여기 남성 선생님도 계시는데 남자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본인들의 희노애락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웃기지 마, 까불지 마, 떠들지 마 이런 바람에 그냥 혀를 깨물고만 있게 하셨는데 그게 훈련이 안 되니까
자녀하고도 멀어져요. 엄마들은 서프라이즈 잘해주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그러고 아이고 쭈쭈쭈 그러고 애가 좀만 해도 천재구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반장만 됐다 그래도 네가 사주에 관운이 있대더니 반장부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되고 100점 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애가 맞고 들어와도 왜 맞았어? 그러면서도 야, 네가 때려서 엄마가 병원비 안 물어서 다행이야. 자자자 이러고 빵점 맞아와도 빵 먹고 싶으면 빵 사달라 그러지 꼭 이렇게 빵점 맞아올래? 이러면서도 오늘은 자고 내일부터 잘해? 이렇게 돼요. 그때 스키하고 안아준단 말이죠. 대부분의 엄마들은. 근데 아버지들은 우쭈쭈가 잘 안 돼요. 아빠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 역시 피는 못 속인다. 학교 다닐 때 내 별명이 올백이었다. 올백. 야, 저 상장이랑 내 성적표에서 어디 갔나? 이런 얘기만 해요. 근데 애 칭찬도 안 해줘요. 아빠, 나 반장 됐어요. 반장? 나는 학생회장 됐잖니, 학생회장. 우리가 전교 때 한 학년당 12반이었다. 니네 4반 받겠다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갖고 애 기죽여요. 근데 아빠, 나 빵점 맞았어. 그러면 네가 왜 타 그랬다, 왜 타 그랬어. 우리 유씨 중에 너 같은 자식 없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는 잘 되면 지자랑하고 못 되면 자기 피 안 섞였다 그러고 이게 뭐지? 말 안 해. 그래서 아버지란 존재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운 사람? 근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좀 하셔야 되는데 요즘 아빠들은 안 그래요. 안아도 주고 잘했다 그러고 직접도 해서 근데 이제라도 조금 변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 리액션 기다리고 있고 고맙단 말 기대하고 있고 근데 이걸 잘 안 하신다고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런 말씀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많이 돌아오는지 몰라요. 근데 나만 서프라이즈 하는 게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거 하고 싶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어떻게 서프라이즈를 하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요.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을 감동을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으면 이분을 어떻게 기쁘게 만들어주냐면 아유 이렇게 날 기쁘게 해줬으니까 이 일자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수십억짜리 거래가 됐던 아니 작은 무슨 제안이 됐던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뭐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거 간단해요. 뭐지? 들으시면 알아요. 들으시면 알아요. 자기가 다 말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오늘 아마 여러분도 저 만난 지 지금 오랜 시간 아니지만 제가 제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하는 건 싫어. 이렇게 되면 다음에 만날 때 유 기자님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 한 잔 들고 시작하세요. 감동하죠. 감동하죠.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제주 오셨으니 녹차나 먹어라. 이렇게 되면 제가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전 천식 때문에 녹차 잘 안 먹어요. 안 좋대요, 그게 저한테.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이 사람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뜻밖의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선별적으로 듣죠. 정말 제 남편도 제가 무슨 제주도서 강의해야 되는데 이러면 그래? 어떤 대상으로 강의하는데 이렇게 들어줘야 되잖아요. 여보, 내가 가서 제주도에 안 듣고 저녁은 뭐 먹을까?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럼 막 짜증나서 말하고 싶지가 않죠. 그런데 그래 그 강의 할 거야. 야, 내 친구도 지금 70다 되는데 취업한 친구 있어. 그 사례 얘기해봐. 그러면 제가 정말 돌아가는 길에 바로 제주공항 가까운 용추리집 가서 비싼 거 사준단 말이죠. 근데 안 사주려고 그래요, 저는. 왜? 지 먹을 거 너무 얄미워가지고. 그러니까 잘만 들어줘도 된다라는 거. 잘만 들어주셔도. 뭘 원하지? 이 사람은 뭐 좋아하지? 그 다음에 뭘 싫어하지? 싫어하는 것만 안 해주셔도 돼요. 우리가 아내들이 남편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요트를 사달래요. 이상한 왕관을 사달래요. 싫어하는 짓만 안 하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응?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바람 안 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꼭 바람 피고 담배 피고 이상한 것만 다 해버려갖고 우리 억장 무너지게 하자는 거잖아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딱 그 부분만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것만 죽기 살기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경청해주면 이 사람이 그걸 좋아했어. 이 사람이 이거 취향이었어.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효과를 누려요. 저는 시사주간지 편집장을 하면서 기업 홍보 담당하는 사람 임원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인류 기업의 이런 기자 담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한 말을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따님이 뭐 어쩌시다면서요. 프랑스 유학 가신다면서요. 우리 지사 직원이 프랑스 그때 김영란법 안 걸 때였어요. 파리 가서 한번 만나보시면 도움 줄 수, 물론 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아니라 딸을 걱정해 주다니. 그냥 지나간 대로 툭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와닿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요새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생일 나오잖아요. 제가 2년 전에 강의를 했던 회사의 여성 임원이 생일이더라고요. 근데 그 임원이 너무 재밌고 일도 잘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오랜만에 생일 축하드린다고 그를 했어요. 이제 코카콜라에 상무로 있는 친구인데요. 한 번 강의를 했더니 그렇게 명절마다 콜라를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콜라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비싼 것도 아닌데 인간이 그렇게 치사하게 코카콜라 대변인이 되더라고요. 역시 콜라는 코카야. 뭐 이따 얘기를 하면서 펩시도 있는데 근데 이제 고맙다는 표현을 잘 못하다가 생일 축하한다고 했더니 어떻게 제 생일을 기억하냐고 제가 기억한 게 아니라 카카오톡에 뜨니까 한 건데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게요. 콜라 때문에 했더니 아직 제가 살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자기 현직에 있다고 만났어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그 사람 만나서 했던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때 처음 직장 생활하셨을 때 뭐 이런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어떻게 기억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뭔가 이게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게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너무 좋아진대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난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메모라도 해놓으시라는 거죠. 메모라도 해놓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좀 경청을 해주시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이 스위트예요. 따뜻한 말. 스위트한 말이 뭐냐면 따뜻한 진심이 담긴 말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너무 막말이 많잖아요. 막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진심이야. 가 느껴지는 게 표정도 표정이지만 언어로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딴 말과 달리 사례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왼쪽에 계시는 분이 제 김혜자 선생님인데요. 올해 8순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정말 소녀 같으세요. 유시화라는 시인이 이분이랑 같이 네팔 뭐 이런 데도 가고 유니세프랑 그 세이브 뭐 이런 거 뉴월드 월드비전 이런 데서 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같이 어딘가에 굉장히 제3제국을 여행을 갔는데 언덕길을 걷다 보니까 어떤 그 현지 아줌마 상인 아줌마가 이런 판을 늘어놓고 뭐 공예품 같은 거를 팔고 있었나 봐요. 팔찌 뭐 이런 거를 이제 주저앉아 있는 자세히 봤더니 이거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네? 그러고 이제 지나가려고 했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니까 갑자기 김혜자 선생님 그 사람을 보더니 그 여자 앞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더래요. 그랬더니 같이 울더라는 거예요. 울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세상 이상한 외국인이 와서 같이 오니까 울음을 멈추고 뭐 이러고 있는데 김혜자 선생님이 이렇게 지갑을 꺼내서 $300를 이렇게 바구니에 놓고 거기서 물건 몇 개만 집어서 나오시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오더래요. 이 여자 뭐 너무 놀라고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면을 보고 물어봤대요. 유시아 씨가 선생님 왜 그 사람 옆에서 우셨어요? 거기서 뭐 울만한 일이 있어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나도 울고 싶을 때가 있고 울 때도 있는데 그때 내가 필요한 건 너 왜 울어? 뭐 때문에 울어? 울지 마. 이게 아니라 그냥 옆에 앉아서 묵묵히 어깨를 빌려주거나 혹은 좀 같이 흐느껴주는 사람이 필요했다. 아니 그래 오케이. 근데 $300나 되는 돈은 왜 주셨어요? 이 나라에서는 그게 거의 반년치 생활비일 수도 있는데 했더니 시아 씨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횡재하고 싶잖아요. 횡재하고 싶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300가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 사람한테는 횡재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내가 가진 돈으로 횡재하는 느낌을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줬어요. 근데 제가 만나본 분 중에 가장 맑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직업을 떠나서. 근데 그런 따뜻한 마음이 정말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김수미 씨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사업이 쫄딱 망해 정말 어쩔 줄 몰라서 막 절절 매고 있는데 김혜자 선생님이 통장을 갖고 오더니 수미야 당장 급한 돈 아니야. 이거 급한 불 꺼. 근데 그게 거의 뭐 1억 정도 되는 돈이었대요. 형제도 아니고 동료 연기자인데 그래서 너무 고마웠다. 근데 자기가 이제 그분이 소필집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쓴 말이 아니라 나는 정말 미치고 나쁜 년이다. 혜자 언니가 빌려준 돈으로 밍크 코트를 한 벌 샀다. 추워서. 물론 갚았답니다. 근데 저는 친언니한테도 못 줘요. 제 통장. 근데 이런 맑은 마음을 가져서 80 가까운데 계속 주인공이시잖아요.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도 뭐 디어 마이 프렌즈 보면 막 진짜 그게 연기가 아닌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후배들부터 가장 존경받는 뭐 보고 뭐 이렇게 도시락 같은 것도 제일 푸짐하게 나와서 신조어가 있잖아요. 혜자스럽다. 풍성하게 정성이 깃들여져 있다. 가식과 위선이 아니라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김수환 추기경이신데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저는 이제 이분들 만나 뵌 적은 있으나 전혀 뭐 친하지 않았지만 이혜인 수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혜인 수녀가 암에 걸리셔서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제일 속상했던 게 암의 고통이 아니라 문병 온 사람마다 어떡해요, 어떻게 아프셔서 어떡해요, 뭐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이러는데 그럼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암에 걸렸나? 수녀란 직업이 기도하는 일인데 힘내라니 댁도 한번 항암 주사 맞아봐. 막 이런 게 아무리 수녀님이라도 불쑥불쑥 오더래요. 그리고 막 사실 저도 이번도 해봤지만 안 반가워요. 저는 이 머리 다 염색한 건데 염색 안 하고 흰머리로 돼 있고 와갖고 후배들이 어머 선배 흰머리셨어요. 그런 얘기 왜 하냐고. 왜 남의 병실에 와서 제 흰머리를 그걸 밝히고 가냐고. 그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김수환 추기경이 마침 그 병원에 이제 입원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부르더래요. 같은 병동에 있으니까. 또 무슨 말씀 하시려나 그러나 그러고 갔더니 수녀 항암은 하나. 그랬더니 항암만 해요. 방사선 타는데요. 그랬더니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두드리고 가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감동적이었대. 잘하고 있어. 대단해.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분이 샘터에도 그 컬럼을 쓰셨어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이든 진지하게 생각하든 위로의 말에도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진심으로 위안이 될까? 위로를 받을까? 이게 그 사람한테 따뜻하게 와닿을까? 그게 가족을 잃은 사람이건 본인이 병에 걸린 사람이든 사기를 당한 사람이든 뭐 이혼을 하는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위로랍시고 하는 말이 진짜 그 사람한테 위안으로 받아들여줄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되려면 정말 이렇게 진심이 담겨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의 힘이 정말 큰 거죠. 큰 거죠. 저는 본의 아니게 제가 참 괜찮은 친구가 됐던 적이 있는데 저 안 친구가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남편 잘 모르죠. 부부 모임 없으니까. 근데 그냥 저는 딱 한마디 했어요. 나는 무조건 네 편이다. 나는 네 편이고 내가 제일 바라는 건 너의 평화와 행복이다. 그런데 내 기준으로는 네 남편도 대한민국 남자 중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니 그렇게 미워하거나 억울해지지 말고 어쨌든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네 결정 존중한다. 뭐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흘러서 이혼했나 보다. 그러고 이제 계속 딴 일이 있었지만 절대 뭐 전 남편 소식도 물어볼 일도 없고 했는데 3년쯤 흐른 다음에 얘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은경아서 왜 했더니 자기 남편이랑 재결합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 잘 됐어, 잘 됐어.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다가 이제 더 그리웠나 보죠. 그래서 이형 그때 고마웠다고. 내가 뭘 해줬는데. 제가 생각이 못 해준 적도 없고. 왜 했더니 내가 이혼한다고 그랬을 때 많은 친구들이 잘했다면서. 지 남편 형을 그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진즉 이혼했어야 됐어. 내 남편 되게 못됐었어. 이기적이야. 어쨌든 전 잘 몰라서 못했었어요.
근데 그런 말도 사실은 저도 제 남편 방송과 동치미에다 흐드러지게 홍보지만 누가 제 남편 홍보면 별로 안 좋아요. 왜? 제가 욕먹는 것 같아요. 그렇거든요. 어떤 상황이든 그 사람의 슬픔을 완벽히 공감할 수도 없고 완벽히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잘 견디시리라 믿어요. 기도할게요. 이 정도인 거죠. 종교에 상관없이 한 번쯤은 어떤 일이든 간에. 근데 그 말이 고마워지거나 어쩌고, 왜냐면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위로한답시고 해주는 말 한마디에 우리가 참 많은 걸 잃을 수도 있고 많은 걸 얻을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사실은 앞으로 나이가 들면 위로해 줄 말이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제 주변에 다 부모님 돌아가셔. 뭐 남편 뭐 아파. 뭐 이런 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말을 해야 되나? 그때 고맙게 말하면 우리가 뭔가 다시 다 도움받으라고 한 말은 아니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죠. 이런 말들이. 그래서 좀 필요할 것 같고 매일매일 저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60 넘고서 아 제가 조금은 그냥 나이만 먹은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칭찬의 말이든 위로의 말이든 비난의 말이든 이렇게 어금니에 나가기 직전에 30초 정도만이라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칭찬이라도 이게 그냥 칭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분 나쁜 칭찬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위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편견일까 아닐까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보는 게 이게 저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배우죠. 매일매일 배워서 저도 한 것 같아요. 뭐 이혜인 수녀님의 말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제 친구를 통해서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 용기보다 더 중요한 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하는 용기가 참 중요해요. 근데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만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힘도 굉장히 제 경험상 말 실수가 나오는 게 뭐 많아서 저는 매일매일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이 스마일이에요. 미소, 유머 이런 거예요. 이 웃음, 미소 이왕이면 재밌게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이 어떤 일이 일어나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내가 재밌게 받아들이고 웃기게 받아들이고 뭐 이런 것들은 타고난 성격도 있지만 저는 훈련이 된다고 봐요. 저는 타고나기를 좀 밝게 타고났어요. 예, 좀 긍정적이에요. 제 딸이 막 짜증을 내요. 엄마가 너무 긍정적이어서 아빠를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다고. 잔소리도 했어야 됐고 더 막 아다를 쳤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는 바람에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제 인생에서 성공, 행복이 아니라 전 제 인생 제일 첫째 가치는 평화예요. 평화. 어떤 상태에서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저는 이 미소 짓는 거, 유머 감각, 긍정적인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왜 웃음을 짓는 얼굴을 만드는 게 최고의 노화 방지 성형 수술이에요. 자꾸 웃는 표정이라도 그냥 텔레비 보고 이렇게 이렇게 뭐 재밌다, 좋다, 만나서 반갑다 이거는 보톡스로도 안 되고 뭐 필러로도 안 돼요. 잘못하면 쪼커같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수술하면. 근데 아무리 이쁜 얼굴도 입이 이렇게 심술 구겨지면 한 5년은 늙어 보여요. 그래서 좀 이거 재밌구나. 재미는 선물로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찾는 거예요. 재밌겠다. 웃기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도 웃을 거리가 생겨요. 저는 좀 철이 없어서 그런데 저희 엄마가 우리 남편이 이제 쫄딱 사업에 망하고 알그지가 돼서 친정 집에 이제 얹혀 살게 됐어요. 제 남편은 외국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한 2년 후부터 우리 어머니가 치매 증세가 이제 나타나셔서 일은 된 다음부터 한 2년 되니까 이제 급속히 나빠지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물건을 못 찾으시고, 한 번은 길을 잊으셨어요. 이렇게 나가셨어요. 막 너무 공포스럽죠. 그때 제가 좀 하나님하고 딜을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찾아주시면 제가 제 생명에 10년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래갖고, 그때 5년으로 깎을 걸, 5년으로 깎을 걸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목걸이를, 애기 미아 방지 목걸이처럼 목걸이를 하나 만들어 드리자. 제가 너무 바빴고, 우리 언니한테, 언니, 엄마 여기 내 이름이랑 보호자랑 제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랑 해서 목걸이 하나 만들어줘. 했더니 알았어. 내가 가서 할게. 그래서 금 같은 거나 그런 건 누가 채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 단순한 걸로 좀 해줘. 그랬어요. 근데 언니가 이게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우리 엄마 하루 만에 찾은 데다가 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야, 인경한테 목걸이 어떤 걸 할까 했더니 미키마우스 이런 것만 아니면 돼. 이랬거든요. 근데 그 목걸이밖에 없대요. 이름을 적을 수 있는 게. 엄마가 그래서 미키마우스 목걸이를 우리 어머니가 당분간. 근데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웃기더라고요. 언니, 미키만 아니면 돼. 근데 우리 언니가 미안해. 미키밖에 없었어. 사오는데. 근데 또 안 웃는다고 우리 엄마가 치매가 나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웃기더라고요. 수시로 웃기는 일 되게 많아요. 장례식장 갔는데 얼마나 슬퍼요. 근데 무좀 양말 신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절을 하시는데 발가락이 쫙 벌어지는데 그게 그렇게 웃겨요. 어떤 분은 거기에 이렇게 발 지압 그림이 그려진 위장, 소장 뭐 이런 게 너무 웃겨요. 근데 그거 안 웃는다고 제가 점잖아지고 우아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웃고 싶을 때 웃어도 돼요. 그 민망한 상황에서도. 근데 이건 뭐냐면 재밌겠다, 웃겠다 아니라 일상의 잔잔한 재미들에 늘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막 낄낄거리고 웃자가 아니라 내가 웃기는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고요. 유머 감각은 센스 오브 유머란 건 뭐냐면 유머의 센스, 감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웃어주는 거예요. 여기 남자 선생님들 계시지만 매력 있는 여자들은 어떤 여자, 사랑스러운 여자 뭐냐면 내 말에 잘 웃어주는 여자예요. 어머 정말 오빠 그런 거야? 이게 이쁘지? 그 얘기 옛날 들은 얘기인데? 이러면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뭐 그랬구나 뭐 이래야 되는데 저는 옛날엔 진짜 못 그랬어요. 또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해? 그게 웃겨? 뭐 이런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막 애매나 막 이런 할아버지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무 재밌어 하니까. 근데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자잘한 작은 이런 행복들을 누가 많이 줍느냐 차예요. 네이클로버 어렵게 찾는 게 아니라 세이클로버를 막 잔뜩 꽂아놓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늘 웃는 모습 훈련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그 필요해요. 저는 어떤 영화를 보고 제 인생관이 조금 바뀌었어요. 원더풀 라이프라는 영화예요. 일본 영화예요. 고레다 히로카즈라고 일본의 유명한 영화 감독, 뭐 깐느의 황금 종려상도 타고 일본에서 굉장히 정말 따뜻한 분. 얼마 전에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로 황금 가족상을 상을 받은 감독인데 20년 전 영화예요. 배우들도 유명한 사람 아무도 없고 대부분 뭐 엑스트라거나 현지인들이래요. 근데 줄거리 너무 간단해요. 어떤 줄거리냐면 우리가 죽으면 이제 저승에 가기 전에 머무는 구간이 있대요. 뭐 이런 공간에 머물러요. 이렇게 숙소 같은 것, 뭐, 머무는데 그 일주일간 머물면서 뭘 하냐면 담당관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 저승 가기 전에 꼭 한 가지 기억만 가져가야 된다면 어떤 기억을 가져가고 싶으세요? 어떤 추억을 가져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거를 3, 4일 동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 3일, 4일 동안에 그걸 영화로 만들어줘요. 찍어요. 제가 예컨대 제가 2021년 7월 3일 날 제주도 대학에 차고 와서 5060 코어 콘텐츠를 했는데 너무 반가웠고 이런 거면 요 강의 장면이 있고 제가 떠드는 것만 이렇게 딱 입력해서 이제 저승 갈 때 딱 그것만 그래서 이제 아마 나쁜 기억들은 다 사라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꺼내요.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조차 점검을 못하고 사신 거죠. 나 뭐 하고 살았지? 내가 이랬던 좀 뭐가 제일 가져가고 싶지? 나 뭐지? 아까 너무 고민해요. 어떤 70대 영감은 비디오, 그때 20년 전이니까 지금 CD 플레이어 내기는 아니니까 보여달래요. 비디오를 이만큼 갖고 와요. 막 돌려보기 해요.
자기 태어날 때부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막 이래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나 이거 가져갈래요 라고 정하신 분은 영화에서 찜하고 무사히 저승에 가는데 난 모르겠어요. 안 떠올라요. 하는 분들은 저승을 못 가요. 그리고 림보에 계속 남아있어요. 그리고 직원이 돼서 계속 새로 죽은 사람한테 당신 죽기 전에 꼭 가져가고 싶은 저기 뭔가 이것만 물어보는 어떻게 보면 천형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마지막에 갖고 가고 싶은 기억이 뭡니까? 봤더니 너무 사소한 일들이에요. 어릴 때 엄마 무릎을 베고 낮잠이 살풋 들었었는데 이렇게 선잠에서 깨니까 엄마가 아이고 사찍고 깼어. 아유 이뻐라 이뻐라 우리 이뻐라 하는데 그 눈빛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너무 좋았다라든가. 어떤 아저씨는 중매로 결혼해서 집사람이랑 너무 소원 대면대면 했는데 마누라가 결혼해서 맞선 보러 갔을 때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고 극장 가는 게 취미라고 했는데 너무 바빴고 제대로 못 갔는데 이제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마누라랑 같이 영화 보고 난 다음에 벤치에 앉아갖고 여보 좋아? 너무 좋아요. 당신이랑 극장 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도 지니까 계속 자주 오지 뭐 이랬는데 부인이 몇 달 뒤에 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자주는 못 갔지만 마누라 죽기 전에 좀 건강할 때 같이 극장 가서 영화 본 게 너무 좋았다. 뭐 그다음 어떤 아주머니는 오빠가 자기를 너무 이뻐했는데 친구가 집에 놀러 올 때 입은 빨간 원피스 보고 너무 이뻐 오빠 그랬더니 오빠가 막 온 데를 뒤져갖고 똑같은 원피스를 사줘서 막 춤추고 다녔다. 그래서 진짜 그 분이 기억하는 또래 여성에게 빨간 원피스를 입혀서 춤추는 장면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너무 막 어마어마한 거, 뭐 복권 됐을 때, 뭐 우리 애가 뭐 도쿄 대학 합격했을 때, 내가 사장 됐을 때 아니라는 거죠. 일상의 소소한 기쁨거리들을 너무 외면했고 살았구나. 저 역시 매일매일 기쁠 거리 참 많은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기쁨 채집이라는 책을 썼어요. 기쁨 채집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일 억울하고 분한 게 제가 뭐 박사기 못 딴 게 아니라 왜 널려져 있는 기쁨을 제가 무시쳤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시인은 기억 안 나지만 한여름 햇살 모으지 마라. 겨울에 못 쓴다. 겨울 얼음 있어봤자 여름에 못 쓴다. 행복을 저축하지 마라. 매일매일 다 누려라.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든 즐거움이든 그냥 오늘의 여기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어제 일 후회하고 내일 일 걱정하느라고 지금을 못 사는 거죠. 저는 지금 딴 사람 생각 안 하죠. 여러분만 보이죠, 저한테. 그래야 제가 여러분하고 더 소통도 되고 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딴 생각해요. 여기 있지만 이거 끝나고 뭐 어떻게 되나? 뭐 이거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참 감사의 마음이 생겨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커피를 마셨네? 내가 제주도에 하룻밤 전에 일찍 와서 정말 느긋하게 쌍둥이 회집 가서 정말 맛있는 회를 먹어봤네? 너무 좋았네? 그리고 오늘 내가 조카도 불러서 조카의 아들, 전 손주뻘 되는 애가 군대 제대했어요. 걔가 초대한 거예요, 제가. 내가 강사료를 버니 걔한테 이렇게 좋은 할머니 노릇 해줄 수 있네? 대단한 거 아니지만 너무 저한테 감사한 거예요. 제 스스로에게 감사하니까 그런 능력을 하게 해준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하는 거죠. 제 남편하고도 얼마 전에 한번 싸웠는데 생일이 됐어요. 며칠 전이. 싸웠으면 대단히 싸울 일도 없지만 갑자기 우리 남편이 정말 화를 생전 안 내는 사람인데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바로 다음날 생일인데 일요일인데 굶길까? 쓰라린 맛을 한번 보이게 해줄까 싶었는데 제가 확실히 잘 성장한 것 같아요. 화낸 사람은 어제 제 남편이고 오늘은 남편 생일이고 그래도 저랑 같이 살면서 우리 강아지 똥도 치워주고 개 산책도 시켜주고 마당에 나무도 심어주고 제가 얼마 전에 턴식 쇼크로 들어갔을 때 119도 불러줬으니 생명의 은인인데 감사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고기도 볶고 물론 조금 얄미워서 미역국은 직접 안 끓이고 3분 즉석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그거라도 소심한 복수는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맛있다는 거예요. 제가 끓인 것보다 100배 맛이지 당연히. 훨씬 맛있게. 큰 회사에서 얼마나 연구해서 맛을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라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60이 넘고 50대 중반부터 그랬어요.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부터 나 늙었네 할 일 없네가 아니라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니까 표정이 참 좋아졌어요. 표정이 되게 좋아졌어요. 지금 동치미가 10년 전 것도 재방송하거든요. 근데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 표정은 제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인상이 좋아지면 남들한테 호감 가는 사람, 뭔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더불어서 뭔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된다고 봐요. 저도 사람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강의도 사실 뭐 제주도까지 굳이 올 일은 없어요. 이 정도 강사하려면 서울 시내에서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왜 왔냐면 굉장히 정성껏 저를 초청했어요. 선생님 있는데 오시겠어요? 굉장히 호감 가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 한 통, 문자 하나가 제 마음을 건드리면 더 먼 데라도 가요. 근데 강사를 높다 하더라도 되게 건방지게 유인경 씨, 뭐, 시간이 가시면 오시고, 그러면, 이렇게 되지, 인간인지라. 그래서 저는 늘 감사, 땡큐, 이렇게 되고, 일기도 달라요. 40대, 50대는 거의 뭐 저주와 원한의 일기를 많이 썼어요. 그렇게 누굴 죽였더라고, 제가. 죽이고 싶다. 죽으면 좋겠다. 저도 죽고 싶고, 말로만 절대 안 죽었지만, 근데 나이 들어서 일기에는 고맙다. 다행이다. 감사하다가 되게 많아요. 제 칭찬도 제가 제 머리를 잘 쓰다듬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형수술로도 될 수 없는 좋은 표정이나 좋은 인상을 만드는 게 이게 뭐 어려운 뭐 코어 컨텐츠, 뭐 자기 강점을 쓰세요, 뭐 노력하세요, 뭐 나의 뭐 이거 개뿔이에요 사실은. 그걸로 되질 않아요. 우리의 그릇을 만드는 건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느냐, 내가 나한테 어떤 매력을 느끼느냐, 남한테 매력을 발산하는 관점을 타인의 관점이 아니라 제 관점에서 나는 얼마나 나한테 안 부끄러운 사람일 수가 있느냐, 남한테 멋지게 보여주는 애가 아니라 내가 한번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1회밖에 안 되는 삶인데 징징거리고 투덜거리고 나 원망하고 널브러져 있고 이렇게 살까? 아니면 알록달록하게 나한테 주어진 모든 감정을 다 활발하게 쓰면서 내 능력 갖고 있는 보석들 다 꺼내 보이면서 살까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강의가 다 끊기고 너무 다운이 돼서 면역력이 뚝 떨어져서 수시로 다래끼 나고 피부 뒤집어지고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관점을 바꿨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겪는 것도 아니고 저만 어떻게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 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좋아지겠지. 그래서 다른 걸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유인경 TV라는 새로운 걸 도전한 거예요. 연예인도 아니고 제가 전문가도 아니에요. 역사가. 저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서 인터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어요. 기쁘게 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제 돈 들이지 않고도 유튜브가 누군가가 해달라고 해서 해줄 수 있다는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뭐 이 나이에 나이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외신 기사를 읽었는데 106살 된 호주의 발레리나가 지금도 발레를 해요. 게다가 그림도 그려요. 근데 그분한테 아니 이렇게 늙으셨는데 어떻게 발레를 하고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십니까? 그때 그분이 저는 제가 늙은 노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단지 남들보다 좀 오래 살았을 뿐입니다. 남들보다 많이 오래 산 사람이지 늙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용을 하던 그림을 그리던 저는 다시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할 수 있을 때는 제가 106살 할머니로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동심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이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여줬는데 팽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106살까지는 않지만 너무 멋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나이의 숫자에 너무 짓눌리지 않고 알 수 없는 제 미래에 너무 불안에 떨지 않고 앞으로 또 새로운 도전이 생기면 오케이 한번 해보자 라고 계속해서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원동력은 제가 저 스스로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생각하며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21세기 100세 시대를 사시려면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들에서 좀 많이 웃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받고요. 질문 없으면 그냥 가고요. 없으신가요? 아무거나. 네, 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